네. 안행부 장관님께서 오늘 인사 말씀과 또 업무 보고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사고를 교훈 삼아서 국민들의 안전을 더 개혁하고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직사회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시겠다. 맞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어제 세월호 사건에 관한 그 수사 발표가 났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언론에서는 봤습니다만 발표문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당연히 세월호 사건은 안전행정부의 막중한 책임하에 진행돼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주목할 만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해경의 1, 2, 3정의 김 정장을 과실치사죄로 추가 기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거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4월 16일 9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한 김 정장에 대해서 업무 과실 치사죄를 추가 기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그 정부에서 구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광주지법에서 나온 그 내용에 따르면 그 해경 1, 2, 3정이 9시 45분에 이준석 선장 등을 구조한 9시 45분에 퇴선 명령을 내렸더라면 6분 17초 만에 승객들이 전원 바다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저는 박근혜 정부가 마치 도마뱀처럼 언제나 중요한 사안 때마다 꼬리 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안행부 장관이 아니셨지만 여기는 안행부의 그 모든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재난보고 시스템의 쭉 진행 상황들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안행부의 중앙안전상황실은 9시 19분에서야 해경에게도 보고받지 못하고 YTN 속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9시 25분에 안행부 강병규 장관에게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9시 31분, 9시 45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해경의 그 김 정장이 9시 30분에 현장에 가서 10시 17분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47분에 골든타임을 날려서 그 수많은 아까운 목숨들을 희생시켰는데 과연 안전행정부는 이 책임에서 무관합니까? 이 검찰 수사 결과를 누가 이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현장 지휘관이 라는 명목으로 그 사람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수시로 보고받고 이렇게 중요한 결정 때 그 사람에게 바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해 안행부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가요? 장관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검찰에서 이 안행부가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는 그 전 과정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나 서면 질의나 요청받은 거 있습니까? 조사 받으셨습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저한테 직접 들어온 거는 제가 아직 안행부에 없죠? 실무자들은 조사를 받은 어떤 사람이 조사를 받았나요? 네? 그거는 그러면 확인을 해서 곧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끊임없이 상임위에서 논의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상에서 책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언론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것이 필요성이 웅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만드신 그 안전 마스터 플랜이라는 이것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정말 교훈을 삼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그 모든 몇 개월 동안 여전히 사고가 났으면 112와 119가 또 여전히 혼동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 모든 분들이 구조돼서 문제가 커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더욱 적폐라고 하죠. 관피아 문제. 안행부가 공직자 윤리에 대한 주무부서 맞죠? 네.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관피아에 대한 척결의 의지를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행부 산하에 재취업자 69명 중에 41명이 퇴직 전 고위공무원 이상이에요. 근데 그 분들은 2년 일하는 제한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재취업을 어떤 심사도 받지 않고요.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 거의 8천만 원 이상을 받으시고요. 명예퇴직 하신 그 당일날 다른 기관에 바로 취직하십니다. 12월 13일날 사퇴하고요. 그날 당일 출근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산하기관이라는 게 안행부의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까? 장관님? 그건 아니고요. 공직자 당연히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닌데 이 수많은 관피아에 대한 척결 의지가 없이 네. 재취업 심사조차도 전혀 거치지 않고요. 2달 이내에 대부분 다 재취업하시고요. 그 모든 분들이 3년 정도의 그 기간을 위해서 명예퇴직하지만 그 3년 이상을 고스란히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산하기관에서 그 정년을 다 채웁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고금액의 연금 다 받으십니다. 이런 게 과연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모델이 돼서 지금 세월호 사건이 너무나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인허가를 담당했던 그 고위 공무원들이 즉시 그 인허가의 대상인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그 조합에 직접 취업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의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의 모순은, 현실적인 모순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이게 변환 과정에서 그 과도기적으로 생겨나는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그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서 행정부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도기준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가처분을 하다든가 이렇게 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은 공직자윤리법이 가능한 빨리만 통과되면 그거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막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과도기적인 제도 전환 과정에서 그런 모순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